한 달이 긴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한 달이 짧은 시간일 수도 있겠죠.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,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나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야지라고 결심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얘는 최소한 몇 년 공부해야 되나요? 3년이죠. 네, 3년입니다.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이면 만 16살짜리예요. 16살짜리한테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길이의 시간일까요? 일단 길까요? 짧을까요? 길어요. 예. 저는요,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학교 가기 싫은 날이 있었는데 정말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이러고 가가지고 책상 앞에 쫙 가방 올려놓고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2달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2교시가 끝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 합니다. 10대에는 세월이 몇 킬로로 가나요? 10킬로로 갑니다. 네, 10킬로로 가요. 자,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. 뭐냐? 얘를 늦둥이로 낳아서 금이와 오기와 키워주고 계신 엄마가 계세요. 근데 엄마는 50대 초반이에요. 그럼 엄마는 세월이 몇 킬로로 갑니까? 50킬로로 가요. 쾌속 질주예요. 그래서 전국의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한테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회피동기 건드려서 시키는 거예요. 자, 전국의 부모님들 다 뭐라고 얘기하세요? 이렇게 얘기하죠.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. 너 저렇게 살지 않으려면. 그렇죠? 넌 낙오자가 되지 않으려면. 아니, 여기 계신 방청객분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네. 죄송합니다. 너무 심각하게 저를 보셔서. 이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사회적 현상이 하나 있어요.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쯤에 어떤 고등학생 하나가 이거 우리 담임 선생님 그뿐이야 라고 인터넷에 올렸는데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.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고. 근데 어른들은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. 이거 뭐냐 도대체,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그뿐이라고 쓰냐. 그게 바로 그 유명한 30분 더 공부해라, 미래의 배우자의 얼굴이 바뀐다 했어요. 네. 유치한 그뿐이죠. 그런데 왜 이런 그뿐의 아이들이 재밌다고 열광했냐는 거예요. 유치하면 어때요? 건국 이래 최초로 자기네들의 접근 동기를 건드리는 그뿐이 나왔잖아요. 그렇잖아요. 내가 영겁과도 같이 긴 3년 동안 매일 30분씩 더 공부하면 미래의 내 와이프가 김태희, 설현, 미래의 내 남편이 송중기, 아니다 또 김상중 씨, 아니다 또 김상중 씨, 자, 근데 반대로요. 전국의 아이들이 치를 떨었던 그뿐이 있었어요. 그런데 어른들의 반응은 또 이번에도 그때도 달랐어요. 이야, 이 선생님 강단 있네. 이 정도는 돼야 애들 따라오게 만들지. 뭐라고 그뿐에 써놓으셨냐면 이렇게 써놓으셨어요. 잠은 죽어서 자라. 이렇게 써놓으셨어요. 소름 끼치시죠? 회피동경 그뿐의 전 세계 지존이 거기 걸려있는 거예요. 이 선생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세요. 아이들이 잘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했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 뭐예요? 마음이 급해요. 그러니까 3년이 하루처럼 짧게 느껴지시는 거예요.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뭡니까? 그 말을 보면 영원히 잠자지 말라는 얘기예요. 왜? 자기네들이 본 3년은 영원하니까. 자, 그런데 반대로요.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.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은 하면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안 하면 안 되는 일들이죠. 그리고 안 하면 안 되는 일들은 좋은 걸 가져오기 위한 성격보다는 나쁜 결과를 막아내기 위한 성격이 더 강합니다. 말 그대로 회피 동기죠. 이때 접근 동기를 건드리면 오히려 될 일도 잘 안 됩니다. 전국의 수많은 부모님들이 이래서 아이들 예방주사를 못 맞히죠. 저도 그래서 예방주사 못 맞힌 적 있습니다. 예방주사 왜 맞나요? 병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맞아야 되잖아요. 예전에 아이가 예방주사나 이런 거 안 맞겠다고 땡깡 필 때 이현희 씨 보통 어떻게 얘기하고 맞추셨나요? 뭐 사주겠다. 사주겠다. 네, 이현희 씨께서는 보통 어떻게 하실 건가요? 이거 안 맞으면 아파. 네, 아파. 예. 그러니까 뭐 사주겠다. 네, 대부분 이래서 예방주사를 못 맞히시는 거예요. 뭐냐면 특히 뭐 사주겠다는 절대 아닙니다. 제 딸 이름이, 첫째 딸 이름이 시원이에요. 시원이. 10년도 더 전에 시원이 예방주사 맞춥니다. 이때 제가 당연히 안 맞겠다고 발버둥 치겠죠. 땡깡 필 겁니다. 저도 이렇게 얘기했어요. 시원아, 너희 예방주사 맞으면 네가 좋아하는 곰인형 사줄게. 이렇게 얘기하면요, 아이들 반응은 둘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. 첫 번째는 이거예요. 싫어 주사는 안 맞고 곰인형만 가질 테야. 뭐 이런 거.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죠. 두 번째 스타일은 뭐냐면 뭘 사주겠다고 얘기했는지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. 아예 안 들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절치부심한 끝에 2달 후에 다른 예방주사 맞힐 때 뒤에 문장을 이렇게 곰인형인 접근 동기가 아니라 회피 동기로 바꿔봅니다. 시원아, 너희 예방주사 맞을래? 아빠한테 더 세게 맞을래? 아이를 때리라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. 절대 아니에요. 이 아이 때리시라는 게 아니죠. 뭐냐면
지금 당장 해야 되는 예방적 성격의 일을 어떤 사람한테 시킬 때는 네가 그걸 잘하면 네가 좋아하는 걸 줄게. 이렇게 접근 동기를 건드리면 상대방이 혼란스러워합니다. 이때는 그걸 잘 해내지 못하면 네가 치르는 대가가 이런 게 있어라고 훨씬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완희 씨께서는 완벽한 오답을 얘기하신 거고요. 그다음에 이현희 씨께서는 그래도 한 70점쯤 되는 답을 하신 건데 네가 아파가 아니라 너 조금 있으면 아파. 네. 자, 이렇게 길게 가는 건요. 접근 동기고 지금 당장은 회피 동기입니다.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리더, CEO, 부모, 선생님들께서 이걸 거꾸로 하고 계시죠. 그 결과가 뭐겠어요? 바로 실패와 갈등인 거예요. 만약에 어떤 사람과 갈등 겪고 계시거나 어떤 사람과 일이 잘 협조가 안 된다고 계시면 이 일의 종류나 이슈나 사안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. 그게 뭐겠습니까? 그 사람과 내가 같은 시간을 다른 길이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. 그거부터 먼저 알아보시면 의외로 갈등이나 아니면 이슈는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